안녕하십니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재택의료 스카브입니다. 장로 조성술 시행 후 지속적 재택관리가 필요한 암환자를 대상으로 한 암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이 2021년 12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시간에는 시범사업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내드릴 순서는 시범사업의 개요, 산정 지침 및 청구 방법, 질의 및 응답 순입니다. 설명의 자료에서 암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을 간략히 시범사업으로 줄여서 명명하겠습니다. 시범사업 개요입니다. 본 시범사업은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암환자에게 체계적이고 연속성 있는 교육 상담과 지속적 관리를 제공하여 암 치료에 따른 장애 극복, 합병증 예방 등 환자의 삶의 질 저하를 예방하고 안전한 재택관리 서비스 제공에 대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시범 사업은 장로 조성수로 지속적 재택관리가 필요한 암 환자를 대상으로 자가관리에 대한 교육 상담과 비대면 관리 등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범 사업의 수가는 크게 교육상담료 1, 교육상담료 2, 환자 관리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육상담료 1은 외래에 내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의사가 질환 및 치료 과정 등에 대한 전문적 심층적 교육을 시행한 경우에 산정할 수 있습니다. 교육상담료 2는 외래 또는 입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의사, 간호사 또는 영양사가 장로관리 및 합병증 예방 등의 교육 상담을 하는 경우에 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환자 관리료는 의사, 간호사 또는 영양사가 재택에 있는 환자의 건강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비대면 상담을 제공한 경우에 산정할 수 있습니다. 시범사업의 대상 기관은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을 제외한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으로서 암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참여 신청을 통해 참여기관으로 등록 완료된 기관을 말하며 이는 보건복지부 공모를 통해 선정됩니다.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알림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범사업의 대상자는 암 산정특례 대상자 중 지속적 재택관리가 필요한 환자로서 대상 요건을 충족하고 시범사업 참여에 동의한 자를 말합니다. 이때 대상 요건은 장로 조성수를 받은 환자로서 수술일로부터 90일 이내의 환자이며 시범사업 참여 기간은 시범사업 참여 동의일로부터 12개월 이내입니다. 서비스 제공 인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범사업은 시범기관에 소속된 의사, 간호사, 영양사를 각 1인씩 포함하여 3인으로 구성된 암환자 재택의료팀이 실시하며 구체적인 실시 인력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사는 시범기관에 소속된 외과 전문의이며 간호사는 시범기관에 소속된 WCN 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 또는 해당 분야 실무 경력 3년 이상인 자, 영양사는 시범기관에 소속된 국민영양관리법 제23조에 따르는 임상영양사를 말합니다. 이때 재택의료팀의 인력은 타소과에서 정한 전담 인력이 아니어야 하며 간호사의 경우 단시간 근무자를 포함하나 간호 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입원 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적용 인력이 아니어야 합니다. 인력 현황 신고는 보건의료 자원 통합 신고 포털의 현황 신고 변경에서 팀 운영 신고 완료 후 인력 현황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시기 및 신고 방법은 아래의 표를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서비스 제공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로 조성수로 지속적 재택관리가 필요한 암 환자가 시범사업에 참여하고자 할 때에는 시범사업 참여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 참여 신청을 하고 시범기관으로부터 재택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아 자가관리를 시작하게 됩니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환자 동의서를 받아 각 요양기관에서 별도로 보관하고 재택의료 서비스를 제공한 후 점검 서식 등을 작성하여 심사평가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시범사업 서비스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상담원은 의사가 외래에 내원한 환자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자가관리를 위한 별도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일반 진찰 행위와는 별도로 전문적 심층적 교육상담을 제공하는 수가입니다. 교육상담2는 재택의료팀이 입원 및 외래에 내원한 환자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질환,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교육 상담을 제공하는 수가입니다. 환자 관리는 위 두 가지의 수가와는 달리 비대면으로 이루어집니다. 재택의료팀이 환자의 임상정보 등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재택관리에 필요한 양방향 비대면 상담 등을 제공하는 수가를 말합니다. 교육상담의 세부 내용입니다. 장루의 개념 및 관리 방법, 합병증 등 증상관리, 일상생활, 식생활, 영양, 체중관리, 정신건강관리 등의 내용을 환자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반복하여 교육하고 교육상담 시 환자의 자가관리, 수행 능력 등을 확인합니다. 환자 관리의 경우 장루관리 모니터링, 합병증 등 증상관리, 일상생활, 식생활, 영양, 체중관리, 정신건강관리 등 환자 및 보호자와 양방향 소통을 통해 환자의 건강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시범기간은 당해기간이 사업 참여 기간인 점과 시범사업 대상 및 수가, 환자 본인 부담 내역 등 주요 사항을 환자 또는 보호자가 보기 쉬운 곳에 적절한 방법으로 게시해야 하며 시범사업 기간은 시작일로부터 3년으로 하되 사업 성과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산정 지침 및 청구 방법입니다. 요양급여의 적용 및 방법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 별표 1에 따르며 요양급여의 범위는 동규칙 제9조 제1항에 의한 비급여 대상 별표 2를 제외한 일체의 것으로 합니다. 본 시범사업의 경우 암 산정특례 V193 환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교육상담료 1, 2는 요양급여 비용의 100분의 5를 본인이 부담하고 환자 관리료는 요양급여 비용 전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합니다. 또한 차상위 계층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본인 부담금을 면제합니다. 보험 자격별 본인 부담률은 아래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택의료 관리료는 시범사업에 등록한 환자에게 재택의료 서비스를 실시한 경우에 산정할 수 있습니다. 교육상담료 1, 2 환자 관리료로 구분하며 교육상담료 1과 환자 관리료는 외래에서, 교육상담료 2는 2번 또는 외래에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재택의료 관리료는 요양기간 종별 가산 및 공유, 야간 등 각종 가산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시범사업 자료 제출 시스템의 관련 내용 등을 작성한 경우에만 산정할 수 있으며 산정특례 적용 기간 내에만 산정할 수 있습니다. 재택의료 관리료 외에 별도로 이루어진 진찰료, 검사료 등은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요양급여 비용 산정 기준에 따라 별도 산정이 가능합니다. 재택의료 관리료의 세부 항목은 산정 횟수를 초과하여 산정이 불가하며 재택의료팀의 구성원은 의료법과 국민영양관리법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면허 자격 범위 내에서 재택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교육상담료의 산정 지침입니다. 교육상담료 1은 의사가 전문적 심층적 교육을 매회 최소 15분 이상 개별 교육으로 실시하였을 경우 관리기간 동안 4회 이내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교육상담료 2는 재택의료팀이 질환 및 건강관리에 대한 교육을 매회 최소 20분 이상 개별 교육 실시하였을 경우 관리기간 동안 6회 이내로 산정 가능합니다. 환자 관리료의 산정 지침입니다. 환자 관리료는 재택의료팀이 환자의 임상정보, 대상자 상태 확인 등 종합적 관리 서비스를 월 2회 이상 제공한 경우 월 1회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교육상담 및 환자관리 모두 서비스 내용에 대한 점검 서식 및 보고서를 작성하여 심평원 자료 제출 시스템에 제출한 후에 수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급여 목록과 상대가치 점수입니다. 암환자 재택의료 관리료 수가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상담료 1은 ID 210, 교육상담료 2는 ID 220, 환자 관리료는 ID 230입니다. 금액은 21년 병원 점수당 단가 기준 교육상담료 1은 39,950원, 교육상담료 2는 25,170원, 환자 관리료는 27,000원입니다. 요양급여 비용의 청구 방법 안내입니다. 요양급여 비용의 청구는 정보통신망이나 전산매체로 청구하셔야 합니다. 청구 가능 시기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청구하여 주시고
심사청구서는 비시범사업 내역과 분리 없이 하나의 심사청구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명세서, 즉 진료 내역은 동일 수진자에 대해 시범사업 내역과 비시범사업 내역을 분리하여 명세서를 연이어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명세서 단위 특정 내역 구분 코드 MT002란에는 암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의 특정 기호인 S038과 암환자 산정특례 특정 기호인 V193만을 기재하되 각각 줄을 달리하여 기재해 주시고, 특정 내역 구분 코드 MT014란에는 산정특례 등록번호, 건강보험 10자리, 의료급여 15자리를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요양급여 일수는 요양급여를 받은 실일수를 기재합니다. 입원 일수 및 총 내원 일수는 입원 또는 내원하여 진료받은 실일수를 기재합니다. 다만 동일날 시범사업 내역과 비시범사업 내역을 모두 실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분리하여 청구해야 하고, 시범사업 명세서의 총 내원 일수를 0으로 기재합니다. 명세서 상명 내역의 면허 종류와 면허 번호에는 시행의사의 면허 종류와 면허 번호를 기재합니다. 또한 외래 요양급여 비용 명세서의 진료일자 기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상담료 1, 2에는 내원한 일자를 기재하고, 환자관리료에는 매월 두 번째 환자관리를 실시 기록한 일자를 기재합니다. 이번 요양급여 비용 명세서 분리청구 시에는 해당 요양급여 비용 명세서의 최초 진료 일자를 기재합니다. 명세서 진료 내역은 02랑 03목, 응급 및 회송료 등 란에 기재하고, 명세서 단위 특정 내역 구분 코드 MT002란에는 암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코드 S038과 암환자 산정특례 특정기호 V193만을 기재하되 각각 줄을 달리하여 기재해 주시고, 특정 내역 구분 코드 MT014란에는 산정특례 등록 번호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교육상담료 1의 세부 작성 요령입니다. 시범기관에서 등록한 암환자에게 의사가 교육상담을 제공하고 교육상담료 1을 청구하는 경우입니다. 진료 내역의 시범사업 코드 ID210을 기재하고, 특정 내역 구분 코드 MT002란에는 S038과 V193을 줄을 달리하여 기재해 주시고, MT014란에는 산정특례 등록 번호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교육상담료 2의 세부 작성 요령입니다. 시범기관에서 등록한 암환자에게 재택의료팀이 교육상담을 제공하고 교육상담료 2를 청구하는 경우입니다. 진료 내역의 시범사업 코드 ID220을 기재하고, 명세서 단위 특정 내역은 앞서 설명드린 교육상담료 1과 동일하게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환자관리료 세부 작성 요령입니다. 시범기관에서 등록한 암환자에게 재택의료팀이 환자관리를 실시한 경우 환자관리료를 청구하는 경우입니다. 진료 내역에 시범사업 코드 ID230을 기재하고, 특정 내역 구분 코드란은 앞서 설명드린 교육상담료와 동일하게 기재하시면 됩니다. 보완 추가 청구 시 기재하는 구분 코드 및 청구 방법은 요양급여 비용 청구 방법, 심사청구서, 명세서 서식 및 작성 요령에 따라 청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답인도 질의 및 응답입니다. 장로 조성술 후 본 시범 사업의 서비스를 받고 있거나 혹은 서비스가 종료된 환자가 부작용 및 합병증 등으로 장로 조성술을 재차받아 새로운 재택의료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본 시범 사업에 재등록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재등록일로부터 12개월의 서비스 제공 기간이 재기산됩니다. 등록한 월이나 입원한 월의 환자관리료 산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환자관리료는 집에 있는 환자를 1개월 동안 모니터링하면서 각각 다른 일자에 월 2회 이상 환자관리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작월이나 환자관리 실시 중에 입원 등으로 1개월을 못 채우는 경우라도 시범사업의 탄력적인 운영과 수가의 유연한 적용을 위해 2회 이상 환자관리 서비스를 제공했다면 환자관리료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청구 명세서 및 점검 서식은 월 단위로 2회 시행하고 1회 산정할 수 있으며, 여기서 말하는 월 단위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동일 수진자에 대해 시범사업 내역과 비시범사업 내역은 분리하여 명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때 시범사업 명세서의 특정 내역 구분 코드 MT002란에는 줄을 달리하여 S038과 V193만을 기재하고 특정 내역 구분 코드 MT014란에는 산정 특례 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또한 시범사업 명세서의 총 내원 일수, 입원 일수란에는 0을 기재합니다. 아래의 예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원 중인 시범사업 참여 환자에게 교육상담 툴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입원 명세서에 분리하여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특정 내역 구분 코드 및 총 내원 일수는 앞서 설명드린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하여 청구하시면 됩니다. 입원 중인 환자에게 교육상담 툴을 시행하는 경우에 대한 예시입니다. 연속된 날짜의 교육상담 툴을 시행하는 경우는 최초 교육상담을 시작한 일자를 요양 게시일로 기재하고 교육상담 툴을 시행한 횟수 및 일수를 일투 및 총투에 기재하여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연속되지 않은 날짜의 교육상담 툴을 시행한 경우는 각 교육을 시행한 일자를 요양 게시일로 하여 입원 명세서에 분리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상담1을 시행한 당일에 환자가 입원하게 된 경우는 비시범사업 내역은 입원 명세서에, 시범사업 내역은 외래 명세서에 구분하여 작성하되 시범사업 명세서의 특정 내역 구분 코드 MT002란에는 줄을 달리하여 S038과 V193을 기재하고 특정 내역 구분 코드 MT014란에는 산정특례 등록 번호를 기재합니다. 이때 시범사업 명세서의 총 내원 일수란에는 1을 기재합니다. 교육상담 툴을 시행한 당일에 환자가 입원하게 된 경우는 입원 명세서에 비시범사업 내역과 시범사업 내역을 분리하여 작성하고 명세서 일련 번호를 연이어 작성하되 시범사업 명세서의 특정 내역 구분 코드 MT002란에는 줄을 달리하여 S038과 V193을 기재합니다. 또한 특정 내역 구분 코드 MT014란에는 산정특례 등록 번호를 기재하고 시범사업 명세서의 총 내원 일수란에는 0을 기재합니다. 비대면 환자관리를 시행한 당일에 환자가 입원하게 된 경우는 다음과 같이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비대면으로 환자관리를 시행한 후 환자가 당일에 입원한 경우 환자관리료 수가는 외래 명세서에 총 내원 일수를 1로 기재한 후 분리 청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시범사업 명세서의 특정 내역 구분 코드 MT002란에는 줄을 달리하여 S038과 V193을 기재하고 특정 내역 구분 코드 MT014란에는 산정특례 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합니다. 또한 비대면 환자 관리를 시행한 날 입원한 환자에게 교육상담 툴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비대면 환자관리 내역은 외래 명세서에 내원 일수를 1로 기재한 후 분리하여 청구하고 교육상담 2는 입원 명세서에 내원 일수 0을 기재한 시범사업 내역과 비시범사업 내역으로 분리하여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시범사업 명세서의 특정 내역 구분 코드 MT002란에는 줄을 달리하여 S038과 V193을 기재하고 특정 내역 구분 코드 MT014란에는 산정특례 등록 번호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암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이와 관련된 질의가 있으신 경우 재택의료 숙갑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